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여당 안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법조계에 30년 있었지만 듣도 보도 못한 낯선 광경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6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4월 연속 신규 확진 최고치를 기록하며 2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전파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3단계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준이 1단계 속하고 1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에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등교가 다시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G7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에 일본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딴지 걸기에 나선 일본 그 속내를 취재했습니다. 기능을 상실하고 버려진 고속도로가 전국적으로 200km가 넘습니다. 몇 년씩 방치되면서 쓰레기가 쌓이고 흉물로 전락한 폐 고속도로의 실태, 사공성분이 간다 해서 취재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1,000만 명.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지 꼭 반년 만입니다. 미국, 브라질, 또 인도, 전 세계 전 대륙에 걸쳐서 코로나19는 아직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대는 잦아들고 2차 대유행이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첫 소식 정다은 기자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밀집된 브라질의 한 빈민가. 200여 명이 화장실을 함께 쓰는 등 위생시설이 열악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Aconteceu alguma coisa com eles. Porque aqui não tem água toda hora para lavar a mão, a gente tem que ir lá embaixo pegar.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영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곳은 인구가 많은 데다 성급하게 봉쇄령을 해제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É porque agora parece que está mais cheio ainda, e com o ar-condicionado ligado, as janelas tudo fechada, entendeu? Não tem como a gente se sentir segura desse jeito, dessa forma, não tem. 병상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낙후된 의료 시스템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선 종이 상자로 만든 병상이 등장했고 호텔과 결혼식장은 임시 병동이 됐습니다. Now the number of cases every day is more than 4,000. So we need additional beds with the oxygen supply. 세계 각국이 백신 동맹을 결성해 대응에 나선 가운데 15개 물질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느 한 국가가 백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전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너무 서두른 것은 역시 늦은 것만 못했습니다. 미국은 봉쇄령을 풀었던 지역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봉쇄에 나섰습니다. 경제 정상화가 우선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 장담은 빗나갔습니다. 4월 연속 확진자는 최대치를 찍은 데다 누적 확진자 250만 명,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탄 차량이 줄지어 늘어섭니다. 미 전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한 마음에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I was in line today at 4:30 this morning and I was still like down and around the corners. So everybody's aware of how critical the situation is. That's why they're coming to get tested.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최고치를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가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봉쇄령을 제일 먼저 풀었던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은 하루 확진자가 9천 명씩 늘어나자 시민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확산과 봉쇄, 완화, 재확산, 그리고 재봉쇄라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은 술집 주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It was a shocker. It was not expected. I mean, we expected they were going to be doing a little more enforcing and stuff like that, but to actually shut us down, we can't survive on that. It's just is going to come to a catastrophic conclusion for not only us, but for a lot of other.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백악관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반기 첫 기념일 행사를 통해 경제 정상화를 보여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And on July 4th, we'll be doing what we had at the mall, as you know. 플로리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독립기념일에 해변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도 어제 하루 8일 만에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3단계 강도로 나눈 거리 두기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서울 왕성교회 신도 1명이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 중입니다. 시간 강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왕성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은 4학년과 5학년 학생 137명과 동료 교사 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워낙 불안해하시니까 검사를 하면 진행하게 된 거죠. 소시 접촉은 밀접 접촉자는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해요. 증상을 보인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주영광 교회에서 7명이 추가로 감염돼 확진자가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신도가 9천 명에 이르는 수원 지역의 대형 교회입니다. 적지 않은 종교시설에서 다양한 모임이나 활동을 계획하거나 대규모 행사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행사를 우선 고려해 주시고 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규 환자 수와 감염 경로에 따라 1에서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단계로 오를 경우 박물관 같은 공공시설과 노래 연습장이나 유흥주점 같은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등교도 중단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넘어서 대전에서는 지난 15일 이후 65명까지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또한 광주, 전남 지역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도 없는 환자가 속출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폐쇄된 겁니다. 그제밤 60대 남성이 폐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이후 이 남성과 아내, 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환자와 의료진 등 38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돼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대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65명에 이릅니다. 대전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부산 주민 1명도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특정되지 않은 새로운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더욱 절실해진 시점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와 목포에 사는 60대 자매를 시작으로 이들의 남편과 손자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 지역 감염을 통해 확진자가 나온 건 88일 만입니다. 벌써 자매로부터 2차 감염된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자매가 다녀간 사찰에서도 스님 1명이 확진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 동선 중에 병원과 음식점, 대중목욕탕과 온천, 사찰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밀폐된 공간 등이 포함돼 있어 특히 이들 자매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N차 감염에 깜깜이 환자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집어서 연일 거친 말을 하고 있는데 자중하라 여당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선 의원이자 검사 출신이죠. 조응천 의원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추 장관의 언행은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라며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전임 장관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언행을 자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거친 언서로 공수처와 검찰개혁 당위성을 역설할수록 논쟁의 중심은 추 장관 언행에 집중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물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어제 장관의 언어 품격을 지적하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며 검찰과 언론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추 장관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SNS만큼은 놓지를 않고 있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을 두고 정부를 에둘러서 두둔했습니다. 법적 판단은 남았지만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를 묻는 불쏘시개가 됐었죠. 그랬던 조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관련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청년층 채용 기회 박탈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국토교통부의 해명 자료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토부가 팩트체크 형식으로 만든 보다 자세한 반박 자료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별도의 개인 입장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거듭 표현한 겁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SNS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부쩍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지만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으로 불공정 논란 중심에 섰고 관련 재판까지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 논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기 자식들 인턴 부정취업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인국공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니 불공정하니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천공항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여론 추이를 살피던 청와대도 또다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고 팩트체크로 가짜뉴스임이 보도됐는데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으로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며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정치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추미애 법무장관 공개 비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친 발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온 건데요. 지금 민주당 기류는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정부 여당에서 엇박자가 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조응천 의원처럼 추 장관의 거친 발언이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와 같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당 지도부를 비롯해 상당수 의원들은 추 장관의 발언이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 당원 게시판도 들끓고 있는데요. 검찰 편 들 거면 미래통합당으로 가라. 조응천도 적폐다. 민주당에서 퇴출하라 등 조 의원 비판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의 의견이 전체적인 당론은 아니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이것을 평소 소신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에서 반대했다가 네.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조 의원은 그때도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거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조 의원은 오늘 한 언론 통화에서 과거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었지만 네. 낮에 함께 식사한 뒤에 팔짱을 끼고 나오지 않았느냐며 갈등을 외부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네. 두 분이 직접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요.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실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격이 청와대와 교감한 뒤에 이뤄졌다고 본 건데요. 또 한 가지는 차기 대권을 노린 돌발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SNS에 번지수가 틀렸다며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통합당은 조홍천 의원이 지적했듯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현안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수처 출범이 될 텐데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정부 여당에서 이런 마찰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공수처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민창 기자였습니다. 네, 달리는 차 안에서 고수도 산매경에 빠진 정신없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 시간이었는데 운전대를 잡아야 할 두 손이 휴대폰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빠르게 도로를 달리는 노란색 승용차. 그런데 운전대 위 차량 운전자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운전 중에 게임을 하는 겁니다. 양손을 운전대에다가 딱 앞에다 올려놓고서 손으로는 핸드폰을 양손으로 잡고 고속 치는 상황이에요. 당시 차량의 운행 속도는 시속 60km 안팎.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운전자를 파악해 벌점과 범칙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늦은 밤 경찰 순찰차가 빠르게 달려갑니다. 40대 여성 운전자가 모는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겁니다. 언덕길을 내려오며 도로가에 가드레일과 충돌한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곳 초등학교 앞에서야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7%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냄새가 좀 났었고 아주머니가 그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을 부르는 게 약간 술 드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 스쿨존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하기 전 근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200m 가까이 달아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 저쪽에서 오는 차량이 여기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성은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사고 뒤 조치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구조됐는데 다리에는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 걸까요? 김태형 기자입니다. 누군가 길가에 내다버린 생후 3개월 된 새끼 고양이입니다. 다리에는 청테이프가 둘둘 감겨 있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끼리 테이프에 감겨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 고양이는 발견 당시 동물용 가방에 담겨 이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이 동물병원으로 옮겼고 30분 넘게 테이프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테이프가 워낙 세게 붙어있던 탓에 다리 피부 일부가 벗겨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도심 주택가에선 잘려진 새끼 고양이 다리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2층 안방 밖에 베란다 쪽에 다리가 한쪽이 발견됐었고
바로 그 옆집에 또 하나가 지난달 경북 울진에서도 등에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페인트 칠을 당한 길고양이가 발견됐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잡혀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최근 5년간 동물을 학대해 2,600명 넘는 사람들이 기소됐지만 구속된 사람은 3명, 실형으로 이어진 건 4건에 그쳤습니다. 내년 3월부터 바뀐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동물을 학대해 죽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를 하면 점점점 그 도가 이렇게 지나쳐지면서 사람에 대한 폭력성으로도 이제 발전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동물 학대는 물론 잔혹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여기서 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원인을 규명해달라. 또 원장이 보존식을 일부러 버렸는지를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장이 뒤늦게 해명을 했지만 자식 아픈 부모 마음을 또 한 번 핥힌 꼴이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앞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경찰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게 증거인멸은 아닌지 조사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당사자인 어린 아이들과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의 어린 아이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동일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피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보존식이 폐기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장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규 급식은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방과 후 제공하는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는 오늘 1명이 추가돼 모두 5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에선 이번 식중독 사태가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급식은 식품위생법보다 더 엄격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합니다. 밑간을 한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부터 쌀을 바닥에서 15cm 이상 높이의 벽과 떨어뜨려 보관하는지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치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된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택배기사 1,500명이 오늘은 운전대를 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배달 물량은 확 늘었지만 수입은 제자리, 또 코로나19 때문에 따가운 시선까지 감내한다는 이분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택배기사들이 도로 위에 앉아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려고 떨어져 앉은 택배기사들은 열악한 처우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할 물량이 20% 정도 늘었지만 하루 배달 가능량은 한계가 있고 기사가 받는 건당 운임도 사실상 고정돼 있어 수입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1,700원을 보내든 2,200원을 보내든 기사가 받는 돈은 800원에서 많아봐야 810원? 부인까지 배달일을 돕고 있지만 600만 원대 월 매출에서 기름값과 가맹비 등 비용을 빼면 실제로 손해지는 돈은 매출의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최근엔 택배기사를 바이러스 보듯 하는 고객들 반응 때문에 마음을 다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면 택배기사는 이제 확인하고 같이 안 타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배달 일을 하지만 택배업체와 배달 위탁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 신분이라 감염되면 수입을 보존받기는 어렵습니다. 기본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2주 자가격리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 2주 동안은 사실 수익이라는 부분이 전면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택배기사들은 일감이 늘어도 웃지 못하는 처지라며 택배료 현실화와 배송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200km,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거리인데 전국적으로 더 이상 차가 다니지 않아서 닫아둔 폐고속도로가 이 200km를 넘습니다. 도로공사와 지자체는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그 사이 이 아까운 공간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현장 사공성근이 간다에서 고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개통으로 지난 200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왕복 4차선 도로. 절반은 지방도로로 사용돼 차량이 오가지만 나머지 절반은 통행이 끊겼습니다. 폐쇄된 도로변에는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로놓여 차량들의 진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변에는 이렇게 농업용 퇴비 더미가 쌓여 있고 건축 자재들도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안 다니는 쪽 도로를 살펴보니 깡통과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는 누군가 몰래 버린 건축 폐기물 더미도 보입니다. 너무 쓰레기들도 많고 또 누가 뭘 버리는가 모르겠는데 막 산업 폐기물 같은 것도 있고 날씨 좋은 날은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주민 민원이 쏟아지지만 지자체는 관할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지는 다 도로공사 부지예요. 차량 이용하는 동안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제 도로공사하고 협약이 된 거예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옛 고속도로 중 일부만 지방도로 바뀌면서 중앙분리대를 경계로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로 관리 책임이 나뉜 겁니다. 도로공사 측은 지자체나 기업 등과 협의해 폐도로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지만 농업시설이 들어섰다는 폐터널 앞에도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안쪽에는 먼지 쌓인 의자와 책상이 가득합니다. 100대 넘는 장애인용 콜밴을 세울 수 있게 조성한 주차장도 마찬가지. 지역 주민들 차량 몇 대가 서 있을 뿐 콜밴은 한 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새 고속도로가 들어서 나들목 위치가 바뀌면서 폐도로가 된 구간도 있습니다. 이곳은 10년 전까지 영동고속도로 진출입로로 쓰였던 길입니다. 지금은 차가 다니지 않고 폐도로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도로 한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옷과 신발 등 생활 폐기물 수백 톤이 제 키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의류수거 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몰래 버린 겁니다. 4년 동안 방치된 쓰레기 더미에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 양만 300톤에 이릅니다. 폐소들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저희도 좀 답답해요. 대리팀을 통해서라도 이걸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20억 원 넘는 국비를 들여 생태공원으로 만든 영동고속도로의 다른 폐구간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 흙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폐도를 빌리거나 설비를 설치한 뒤 관리 책임은 지자체 등에 있다며 계획을 세워 관리 중이지만 아무래도 현재 사용 중인 도로 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폐고속도로 구간은 200km가 넘습니다.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속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상임위 같은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최후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은하 기자, 간밤에라도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오후 5시 15분부터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중간에 도시락이 들어갈 정도로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겠다, 이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의장은 7월 초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은 원구성을 미룰 수 없다며 내일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담판이 실패하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통합당 상임위원을 강제로 배분하고 내일 정보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상임위원 명단을 민주당만 제출한 상태여서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초유의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장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통합당의 거센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내일 오전까지 막판 추가 협상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내일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미국은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죠. 일본이 딴죽을 걸었습니다. 북한을 우선하고 중국과 가깝다. 일단 겉으로 내놓은 이유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 박수유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일본, 영국 등으로 구성된 기존 회원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나라들을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청와대도 적극 호응했습니다.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일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미일 외교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G7 확대 구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고 친중국 성향을 보이는 점이 G7의 입장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모태기 도시미스 외상은 오늘 NHK에 출연해 공식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초대하는 건 의장국 자유지만 G7의 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딴죽 걸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간제 지원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이자 외교 문제에 관한 발언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G7에 대한 참여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현재 미국 정부가 G7 확대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보도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열흘 남짓 국토부가 벌써부터 추가 규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서울을 벗어나서 김포와 파주입니다. 풍선 효과로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이 발표 전에 90배로 뛴 겁니다. 집값 오른 곳을 누르면 딴 데가 오르고 그럼 또 쫓아가서 또 누르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다루려는 걸까요? 홍유라 기자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책 발표 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6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대책 발표 당일부터 닷새간 13건의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지난 24일까지 4건이 더 성사돼 총 17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규제를 피해 몰린 수요에 집값은 금세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된 거는 6억 4천까지 됐으니까 6억 5천 다른 데서는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6월 넷째 주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뛴 곳은 김포였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한 주 만에 90배 급등한 겁니다. 파주도 0.27% 오르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난 13일 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6억 5천 정도는 되긴 됐어요. 호가는 7억에 나오는데 규제를 피한 김포와 파주에서 풍선 효과가 계속되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시장의 내성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구독한다는 말을 듣고 우유나 신문만 떠올리신다면 옛날 사람이고요. 자동차부터 얼음컵까지 요즘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구독 어디까지 될까요? 황규락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 더 간절해지는 시원한 음료수. 얼음컵에 따라 마시는 아이스 커피에 저절로 손이 갑니다. 저는 하루에 한 3잔 먹고요. 카페가 24시간 아닐 때는 거기서 사 먹을 때도 있어요. 편의점 얼음컵은요, 이 커피뿐만이 아니라 각종 음료수를 담아 마실 수 있어서 여름철에 특히나 인기가 많은데요. 이 얼음컵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자 아예 이 얼음컵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독 서비스까지 내놨습니다.
1, 2주 단위로 매일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전기권을 구입하면 하나씩 따로 사는 것과 비교해 많게는 50% 정도 저렴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저는 매일 마시니까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한테 이득이고 해서 신청 매일 할 것 같아요. 구독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59만 원의 월정액을 내면 보험이나 세금 걱정 없이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골라 탈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햄버거 전문점에서는 커피나 햄버거를 정기적으로 살 수도 있고 한 제거업체에서는 과자를 한 달에 한 번씩 무작위로 담아 배송해줍니다. 한번 구독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그 어느 정도 만족감만 있으면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회원이 한 명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게.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인기가 높아지고 고객의 취향도 세분화되면서 이색 구독 서비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프로스포츠 경기에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에 따른 겁니다. 위험도가 낮은 공공시설과 스포츠 관중 입장 등이 단계적으로 조치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 관객 규모와 시기를 이번 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는 경기장 수용 규모의 30%의 관중이 우선 입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추이를 살펴 최대 5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30%에서 점적으로 늘려가자는 건데 지금 확진자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어느 정도 좀 낮춰진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프로축구도 처음에는 30에서 40%의 관중을 받고 이후 단계적인 증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골프는 후원사와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레슬링의 전설이었던 신건호가 요즘은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레슬링 기술로 현역 격투기 선수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 두 체급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대한민국 레슬링 레전드 신건호. 최근엔 격투기 팬들 사이에선 요즘 말로 일사로 통합니다. 방송인으로 유튜버로 더 유명해진 격투기 선수 김동현의 개인 방송엔 자주 초대됩니다. 종목은 달라도 예전에 화려했던 레슬링 기술이 격투기에 바로 접목되기 때문입니다. 유명 UFC 선수인 정다운뿐 아니라 조남진도 다른 선수들도 신건호의 기술에 맥을 못 칩니다. 여전히 싱글을 고집하는 48살 청춘. 편의점 음식만 고집하는 데 사연이 있습니다. 선배들, 코치, 감독들 이제 옷 빨래 하고 밥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나 혼자 먹자고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우리나라 편의점이 그때 너무 좋아요. 거의 안 변했어요. 은퇴 후 방송 활동도 잦아졌지만 레슬링 도장을 운영하며 여전히 레슬링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거 여가 활동에 다른 거 하는 거 좋아요. 그 대신 레슬링 할 때만큼은 레슬링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신건호는 아직 자신을 넘을 후배를 기다립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면서 종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과 충청, 퇴근길 무렵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이 비는 화요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10에서 60mm, 강원 영동과 충청, 전북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많게는 1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제주도에는 최대 150mm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충청,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8도, 대전은 27도, 대구는 2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사의 묘기를 선보이는 이 바다동물, 벨루가라는 멸종 위기종인데요. 수심 1000m까지 잠수를 하고요. 수백 킬로미터를 헤엄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려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수족관 벽에 머리를 박는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너무 좁은 수조에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합니다. 벨루가의 모습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천만 시대에 바이러스에 갇힌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는 자가격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시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벨루가가 바다로 나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날, 또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는 여름. 언제쯤이면 올 수 있을까요?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